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임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린 뉴딜을 위한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한 기후 금융 귀한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있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증권에 입각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기후 변화와 또 기후 금융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올해 연간 전망을 준비를 하면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개드리겠지만 국제결제은행에서 올해 1월 달에 그린 스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팬데믹 상황 이후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그린 뉴딜이 포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후변화 요인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린 스완 위험과 그린 투자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그린 스완 리스크에 대해서 BIS가 발표한 그린 스완 리스크와 그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제도 변화들, 그리고 기업들의 대처 상황,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트랜디드 에셋, 자초자산, 그리고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그리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그다음에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메시지를 먼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스완은 BIS가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기를 경고하는 용어고요.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BIS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의 증가 및 자연 지형의 급격한 변화, 노동 생산성의 하락과 농작물 생산의 감소, 소비와 투자의 약화 및 무역 흐름 단절, 자본 투자의 변화 및 자초자산의 발생, 경제 및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악화,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스완 위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처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파리 기후 협정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유럽 EU의 그린딜, 그리고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앞으로 지구의 온도를 2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을 하고, 구체적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그래서 2050년까지 넷 제로 상태에 도달하려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들, 그리고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 체제가 도입하게 되면 태울 수 없는 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태울 수 없는 탄소에 기반한 자산 가치들이 자초하게 되는 자초자산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초자산의 발생은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되게 될 것이고요. 반대의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탄소를 감축하거나 포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TCFD는 기후 관련된 요인들을 공개적으로 정보들을 다 공개해서 재무제표에 재무적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움직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청정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강력한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ESG 투자, 아리백 이니셔티브 등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 사업 집행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요인들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들을 저희가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문제를 좀 현상을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처를 잘하는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저하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의 어떤 그 투자 자금의 흐름들이 이런 기후변화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어떤 선순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BIS가 그린 스완 리스크를 경고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은 그 백조가 그 녹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보고서의 표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린 스완의 그 리스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기후 변화 문제로 인해서 블랙 스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블랙 스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완의 어떤 그 보고서의 주요한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그린 스완 리스크는 기후 변화 관련돼서 분명하게 위험이 닥칠 것으로 경고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닥칠지 또 언제 닥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향에 있어서는 이 그린 스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과 문명에 거대하고 직접적인 충격을 발생시킬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는 지금 기후 관련 리스크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IS에서 그린 스완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후 위기, 생태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의 온도가 높게 되고, 북극의 빙하가 높게 되고, 남극의 빙하가 높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해상과 그다음에 지구 육지의 어떤 생태적인 위기가 전환 위기가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걸 경고를 하고 있는데 2도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기후변화 빈곤 취약 인구가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물 부족 인구가 최대 50%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위험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제 경제적 위기인데요. 이 경제적 위기를 경제적 위기를 경고를 할 때 2006년에 발표된 스턴 보고서들을 스턴 보고서를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6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니콜라스 스턴이 유엔의 그 수주를 받아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이 스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2040년이 지나게 되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받는 경제적 충격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점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2040년까지는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저희가 잘 볼 수 없지만 2040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들을 경고하게 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고하는 그린 스완 리스크가 바로 이제 금융 리스크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환 리스크와 그다음에 물리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로 반영이 되고 이 사업의 어떤 그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금융적인 그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 스완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고 적극적인 좀 대처가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있고 EU의 그린 딜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EU의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EU의 그린딜 정책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과 EU의 그린 딜을 좀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의 그린 뉴딜이 훨씬 더 전향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바이든의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될 경우에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훨씬 더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요인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두 번째는 그린 뉴딜, 세 번째는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휴먼 뉴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축은 굉장히 잘 짜여진 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 그리고 기업이나 가게들이 이 그린 뉴딜 정책에,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잘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안들을 잘 마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기의 대기 질이 좋아졌다라는 점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의 대기질 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공기 개선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우한이라든지 한국의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렇게 공기의 대기 질이 안 좋았던 도시들의 대기 질이 확연하게 개선되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이 줄어든 것이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었지만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을 때 대기질이 개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강력한 좀 그 장기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하게 확인하게 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체제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최대 1.5도 이내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감축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정책적 함의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 기후협약 체제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에 놓여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체계에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한 500억 톤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2030년까지 300억 톤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아주 강력한 탄소 감축 요구에 놓여지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초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파리 기후협약 체계에서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지금 지구상에 보존되어 있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화석 연료를 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화석 연료에 기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자산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자초 자산입니다. 이 자초 자산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 그 자초 자산의 기반에 형성되어 있는 사업 가치나 투자 가치들이 저하되게 되면서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TCF인데요.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기후 관련된 요인들을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과정으로 놓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었던 기후 관련된 요인들이 재무적인 성과 그리고 기업 가치로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투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촉매로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탄소 경제학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탄소 감축을 하고 포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고 있는 그런 사업의 구조조정을 이끄는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촉발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게 됐었을 때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또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협약입니다. 좀 주목되는 현상들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RE100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IT 기업들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IT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 탄소세가 부과되게 될 경우에는 IT 기업들의 그 사업 환경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업들이 자기들이 쓰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협약에 나서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마존을 들 수가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파리 기후 협약 목표를 10년 일찍 달성하겠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RE100 로드맵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 이하 여러 가지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존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ESG 투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인 성과의 중요성을 좀 반영시키는 어떤 그런 투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비재무적인 요인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생태계나 경제 생태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투자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후변화 대처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에 대한 평가가 재무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면서 실제적인 투자의 어떤 그 시장의 아주 큰 전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간접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액티브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그린 스완 리스크와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금융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후 관련된 기후 관련된 리서치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같이 움직이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또는 그런 그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오늘 이 포럼도 그런 일환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논의들과 액션들이 좀 더 많아져서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한 기후 금융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린 경제 생태계가 한국에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